안녕하세요. 주어 해석하는 거 연이어서 볼 건데요. 문장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사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품사는 명사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이제 명사가 오면 이 명사 뒤에 은, 이, 라는 이 조사를 붙여서 주어를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주어 자리에 명사가 오면 그 뒤에 있는 이가를 붙여서 이제 주어를 해석해주면 이제 되니까.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해석이 어려운 그러한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주어 자체가 길어서 주어 해석이 어려운 경우. 두 번째는 주어 자체는 짧지만 그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구 때문에 주어 해석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어가 명사 구일 때, 그리고 또 명사 절일 때, 이 경우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2시간에 걸쳐서 주어 자리에 명사 구가 오는 경우, 그리고 명사 절이 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 어구에는 형용사 구 그리고 형용사 절이 있습니다. 네, 이 형용사라는 게 역할이 두 가지가 있죠. 명사 수식 그리고 보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명사를 수식하는 걸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형용사의 특징이 꾸며주는 단어가 하나일 경우에는 앞에서 꾸며줍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an important student 이런 식으로 important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student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꾸며준 단어가 2개 이상이 넘어가면 다 명사 뒤로 넘어가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꾸며준 단어가 이제 2개 이상이 넘어가면 다 뒤로 넘어가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중요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글만 딱 들어도 지금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부분이 나에게 중요한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중요한 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딱 들어도 단어가 2개 이상 필요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 꾸며주는 부분이 다 어디로 가야 돼? 영어는 그 학생 뒤로, 즉 그 명사 뒤로 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student 그 다음에 important for the project 이런 식으로 다시요. A student important for the project 이런 식으로 그 프로젝트에 중요한 important for the project 이 부분이 다 스튜던트 뒤로 넘어가서 뒤에서 앞에 있는 그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제가 굳이 안 써도 되시죠? 안 써도 되시죠? 안 써도 되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구 그리고 절이라는 말은 기억나시죠? 단어 2개 이상이 뭉쳐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걸 구 내지는 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단어 2개 이상이 뭉쳐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 그걸 구 내지는 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형용사 구, 형용사 절이라는 것은 당연히 단어 2개 이상이 뭉쳐서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렇죠? 단어 2개 이상이 뭉쳐서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형용사 구, 형용사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명사를, 이 주어인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 주겠죠. 왜? 단어가 2개 이상이 넘어갈 테니까. 단어가 2개 이상일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형용사 구 요거 볼 거고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주어가 이제 형용사 절이 있는 경우를 볼 건데요. 이 부분이 약간 이제 한국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말은 이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걸 후치 수식이라고 해요. 후치 뒤에서 이제 꾸민다라고 해서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후치 수식이 없죠. 우리나라 말은 꾸며주는 말이 아무리 길어도 무조건 다 앞에서 꾸며주거든요. 근데 영어는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꾸며준 단어가 2개만 넘어가도 2개 이상만 돼도 다 뒤로 넘어가서 뒤에서 꾸며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순이 애초에 다른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형용사구나 형용사 절도 그렇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이 명사 주어 자리에 이제 해당하는 명사 다음에 형용사구나 형용사 절이 보이면 이 자리에 살짝 추임새처럼 어떤 이런 말을 넣어서 해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 그 프로젝트의 중요한 학생, 걔 누구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형용사 구 종류가 뭐가 있는지 볼 건데요. 이 프린트에 다 써져 있습니다. 굳이 따로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주어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구가 나올 텐데, 형용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어가 하나일 때는 앞에서 꾸며주는데 2개 이상이 되면 뒤에서 꾸며주거든요. 2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 형용사 뒤에 전치사구 같은 게 붙어가지고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꾸며준 단어가 이렇게 2개 이상이 돼버리는 경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student, 그 다음에 important, 그 다음에 for the project, for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서 형용사 구가 돼버렸죠. 그냥 단순히 형용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전치사구가 있죠. 전치사구. 전치사 다음에 이제 명사가 올 건데, 흔히 뭐 전명구 줄여서 전명구라고 하는데요. 기억해 주세요. 전명구는 형용사 아니면은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뭐라고? 전명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 이 2가지 역할을 합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무슨 역할이겠어? 형용사 역할이겠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리고 형용사 역할인데 지금 단어가 2개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형용사 구라고 부른다. 선생님 아까 전명구라면서요. 전명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전명구라는 이름을 이제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얘 역할은 형용사 역할이잖아. 여기서는 그지? 그래서 형용사 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다들 아시겠지만 투부정사구는요, 일단은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는데 그 부정사,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뭐가? 품사가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사는요, 여러 가지 이제 품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가 아니라 지지난 시간이군요. 주어가 명사 구일 때 그때 투부정사구랑 동명사구가 있었죠. 그때 투부정사구는 그때는 명사구로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의 뜻이었고요. 요때 투부정사는 형용사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하는 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사구가 있습니다. 분사구 ing 혹은 ed. 얘도 이제 구라고 했으니까 뒤에 뭐가 단어가 더 붙겠죠? 얘도 보통 전치사가 많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형용사 구, 왜 이렇게 진하게 나와요? 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형용사 구가 되겠고요. 이제 앞에 있는 구어를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문장에 뭐가 붙어? 문장에 운동사가 붙겠죠. 한글이 뭐 알아보죠, 운동사. 자, 그래서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용어를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얘는 애초에 이제 형용사 뒤에 이제 전치사가 붙어서 지금 단어 2개 이상이 돼서, 그래서 이제 형용사 구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겠죠. 이게 한 번에 이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 이제 구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전치사 구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 역할을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여기서는 형용사 역할이니까 형용사 구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부정사 구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앞에 이제
to가 붙었으니까 뭐 투부정사구 아니면 그냥 부정사구라고 해도 되거든요. 예.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역할이 뭐야? 여기서는 형용사 역할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형용사구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둘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이제 분사구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분사구가 여기서도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예, 그래서 얘도 역시 형용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다음번에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다음번에 형용사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어 다음에 형용사 구가 보이면 어떤 이런 말을 이제 살짝 넣어서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해석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해석 같은 경우는 형용사는 그냥 그 형용사 뜻에 맞게끔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전치사도 그 전치사의 뜻 맞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부정사 같은 경우는 요 to를 뭐 will이나 아니면 뭐 can, will이나 뭐 can 이 정도 이제 생각해서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ill이나 can. 자, will이면 뭐뭐 할 명사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will이면 뭐뭐 할 명사가 되겠고요. 네, can이면 뭐뭐 할 수 있는 명사. 뭐 이쯤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ing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내지는 뭐뭐 하고 있는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ed는 뭐뭐 된, 뭐뭐 해진, 뭐뭐 당하는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예문 잠깐 보면요, 형용사구 먼저 보세요. 지금 더 person이라는 명사 뒤에 most important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왔잖아요, 그렇죠? 뒤에 왔다는 건 이건 형용사 구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형용사였으면 앞에서 꾸며졌을 거 아니야, 그지? 뒤에 왔다라는 건 얘는 형용사 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most부터 this project까지 이제 가로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person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 most important this project니까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is가 동사네요. 그 다음에 the student가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학생이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치사구인데요. 자, a word 다음에 역시 without 가로 치면 되겠죠. 컴퓨터까지 가로 치고. 그래서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야? 컴퓨터가 없는 세상은 거의 unimaginable 상상할 수 없다. 뭐 이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구 같은 경우는 the best thing 역시 이제 명사가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to do on vacation 가로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앞에는 best th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에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뭐다라는 얘기야? is to go to the beach. 자, 두 번째 이 to go 밑줄로 가볼까? 이때 to go는 무슨 용법이에요? 이때는 명사정법이죠. 해석이 방학 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그 해변에 가는 것이다. 해변에 가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정법이고요. 여기서는 비동사치니까 보어로 쓰였겠죠. 자, 그 다음에 all employees 다음에 attending부터 meeting까지 가로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현재 분사 구죠. 그래서 모든 employees 하면 이제 직원들입니다. employee가 이제 고용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졸까봐 졸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employee가 이제 고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er이 붙으면은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용하는 사람, 즉 고용주, 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e가 붙으면 그 동작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용을 당한 사람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직원이나 뭐 직원이겠죠? 직원이요. 그래서 자, 모든 직원들인데 어떤 직원들이야? 그 회의에 참석한 그 모든 직원들, 자, were provided 등가 제공 받을 거야. with 뭘 제공 받을 거야? lunch 점심을 제공 받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과거 분사구 보세요. 자, 과거 분사구 같은 경우, 자, 이번에 주어가 an email이 왔고요. 그 다음에 sent가 왔는데, 자, 이 sent를요 뭘로 착각하면 안 되냐면 과거 동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뒤에 일단 had라는 본동사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ed의 형태가, 물론 얘는 불규칙이지만 ed의 형태가 과거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셔야 될 게 과거 동사일 때는요, 얘는 능동입니다, 능동. 그러니까 해석이 뭔가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했다. 그죠? 근데 과거 분사는요, 얘는 수동입니다, 수동. 그 다음에 얘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된, 뭐뭐 해진, 뭐 이 정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sent가 과거 동사로 생각하면 이메일이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엉뚱하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네, 과거 분사라고 생각해야겠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분사인지 동사인지 구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최대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sent부터 morning까지 가로치고요. 앞에 있는 이메일을 꾸며주는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메일인데 어떤 이메일이야? 오늘 아침 나에게 보내진 그 이메일 had a fatal virus, 그러니까 이제 fatal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자, 과거 분사가 주어를 수식해주는 경우 과거 분사를 과거 동사로 착각하지 않아야 함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방금 한 설명이에요. 거기 예문 보면요. A tiny store operated. 자, operated가 있는데 이 operated를 과거 동사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예. ad가 과거 동사도 될 수 있고 과거 분사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과거 동사가 아닌 이유가 첫 번째 뒤에 was라는 본동사가 보이고요. 예, 뒤에 was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얘를 이제 과거 동사라고 생각하면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tiny store, 자 작은 가게가 operated 운영했다. 그 다음에 by two old ladies, 두 명의 그 old lady들에 의해, 그 다음에 was near my house, 있었다 우리 집 근처에. 뭐 말이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해석해야 되겠죠. 뭐뭐 된, 뭐뭐 해진. 그래서 운영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영된, 뭐 운영되는. 그래서 operated부터 ladies까지 가로치면 되겠죠. 그래서 작은 그 가게인데 어떤 가게야? 두 명의 old ladies에 의해 운영되는 그 가게에 was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12문장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먼저 해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를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멈춤하시고요. 12문장을 해석을 해보십시오. 먼저 1번부터. 자, people 다음에 이제 capable이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형용사가 뒤에 온 거 보니까 얘는 형용사 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꾸며주는 말이 되겠네요. capable 하면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뭘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자, those가 꼭 기억해주세요. 이 자체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별거. 자,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관계 이번에는 대명사네요. 관계 대명사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할 건데 결국에는 형용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do not fear change이니까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자, 다시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미래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person 주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knowledgeable. 자, 얘도 형용사인데 뒤에 있는 거 보니까 형용사 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컴퓨터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자, 얘네들은 더욱더 많은 직업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things 것들인데, 자, like 이번에는 전치사죠. 뭐뭐와 같은. 그래서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야? 생계를 버는 것과 같은 것들. 내지는 이제 things가 것도 되고요. 알아두세요. 이게 일도 되고요. 혹은 사람도 되거든요. 그래서 생계를 버는 것과 같은 일들은, 자, 보입니다. 어떻게 보인다? 주교해 보인다라고요. 누구한테?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인데 어떤 성공 확률이야? 홈팀의 성공 확률이 되겠죠. 자, 어디에서? 파이널 게임스에서, 그러니까 최종전에서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최종전이 어디에서의 최종전이냐면 플레이오프나 월드 시리즈에서의 이제 최종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의 홈팀의 성공 확률은 자 보입니다. 떨어지는 것처럼 뭐 이 뜻이거든요. 지역감이 이런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죠, 그렇죠? 일단은 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홈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스포츠랑 관련된 용어거든.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랑 뭐 중국이랑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축구를 만약에 여기 상암에서 해. 뭐 상암 아니면 뭐 대전이든 어디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홈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어웨이팀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축구를 뭐 중국 가서 해. 그러면 중국이 홈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어웨이팀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하셨죠? 그 다음에 홈팀의 성공 확률이라는 게 이게 지금 게임 경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길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오프나 월드 시리즈는 이게 뭐 그냥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경기의 하나의 이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가 있는데 그런 경기 최종전에서 홈팀이 성공할, 즉 홈팀이 이길 확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처음에 opportunity라는 명사가 나오는데요. 이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거의 열의 9은 형용사적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토착 예술품을 누구에게? 관객들에게. 이렇게 발음이 다시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토착 예술품을 관객들에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자 만들어 줘요. 뭘 만들어줘? 그 지역 예술가들로 하여금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전통 예술품을. 여기서 지금 encourage가 오형식으로 쓰였죠?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는 이제 투부정사 왔는데 일단 중요한 게 이 encourage라는 동사가 목적격 보호자인데 투부정사를 사용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법 문제로는 이제 잘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encourage를 그냥 만들다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뭐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다, 뭐 권장하다, 권고하다 뭐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오형식의 형태에서 지금 목적격 보호자리 이제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 동사가 만들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뭐 enable 말고도 다른 뭐 allow라든지 아니면 뭐 get이라든지 아니면 뭐 cause도 그렇고 뭐 first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동사들이 만들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다시요. 자,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토착 예술품을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는 그 기회가 만들어줄 수 있대요. 뭐를? 그 지역 예술가들로 하여금 전통 예술을 보존할 수 있도록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bility라는 이 명사도 마찬가지야. 뒤에 투부정사 붙으면 거의 대부분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야? 자,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하면 이게 너네 그 흔히 라벨이라고 부르는 그거 있잖아요. 뭐 상표, 딱지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동사로는 상표를 붙이다, 딱지를 붙이다 뭐 이 정도의 뜻인데, 이게 상표를 붙이다 보면 이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 A 상표, 얘는 B 상표, 얘는 C 상표 이런 식으로 붙이다 보면 이게 구분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구분하다, 분류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분류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자 be referred to 뭐뭐라고 불린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뭐뭐라고 불린다. 자, 그게 뭐라고 불리냐면은 감정 입자도라고 불린다인데 이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전혀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애초에 지금 이거 모의고사 지문에서 제가 갖고 오는데 이 뒤에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서 다시 부연 설명해주게 돼 있거든. 애초에 몰라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감정 입자도라는 게 한글로 제가 얘기해줘도 뭔 말인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야? 정확하게 감정을 인지하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불려요. 뭐라고 불려? 감정 입자도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게 우지수식이 길면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거
뭐 그게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제 추임새처럼 넣어주면 좋거든요. 여기서 그게 앞에 있는 ability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요. 그래서 자, 우리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정확하게 감정을 인지하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 그거 불려요. 뭐라고 불리냐면 감정 입자도라고 불려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거라는 추임새를 살짝 넣어주면 조금 더 직독직하기가 편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7번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스위츠랜드에 이제 사는 사람들. 이번엔 현재 분사 구가 왔네요. 그죠? 자, 얘들 어떻다는 얘기야?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를요? 이탈리어나 아니면 저먼 독일어나 아니면 프랑스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스트인데 어떤 더스트야? 이번에도 현재 분사 구죠. 자, 공기를 이제 트래블하면 이제 여행하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공기를 여행하는 이상하잖아, 그렇지? 이게 가장 최악의 해석이고요. 트래블링 하면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이동하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동하는이라고 하는 게 좋겠고, 사실 조금 더 좋은 건 뭐냐면 떠도는이 좋겠죠. 대기 중을 떠도는 뭔지. 선생님 그럼 트래블 떠돌다 뭐 이때도 또 외워야 돼요?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대기 중을 떠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바꿔줘야 여러분들 이야기도 더 쉬워집니다. 이거를 대기 중을 여행하는 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면 이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기 중에 떠도는 뭔지 이래야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쉽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스럽게 해석을 해야 이해도 잘 된다입니다. 유연하게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일으킬 수 있어. 뭐를? 호흡기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9번에 자 ship인데 배인데, 자 이번에는 traveling 역시 현재 분사 구가 왔네요. 어떤 배야? 자,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되겠죠. 선생님 traveling 이번에는 뭐 또 항해하다 또 외워야 돼요? 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연성. 그러니까 travel 자체가 이동하고 움직이는 거야. 근데 지금 배니까 항해한다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잃어버려서 뭐를? 12개의 화물 컨테이너들을 잃어버렸는데, 자 그것들 중 하나는요 가지고 있었어요. 뭐를? 28,800개의 물에 뜰 수 있는 bath toys, 그 목욕 장난감을요. 그 욕조에 뜨는 오리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팅, 얘도 이제 현재 분사인데 얘가 꾸며준 단어가 이번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앞에서 꾸며줍니다. 명사를. 그죠? 얘 같은 경우는 꾸며준 단어가 하나, 둘, 세 개, 뭐 네 단어. 그래서 두 개 있으니까 뒤에서 꾸며주게 되고.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0번에 자 injured. 자, 얘를 동사로 착각하면 안 되죠. 동사는 뒤에 was, 얘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겠네요. 자,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야? 그 사고로 부상당한 소년. 자, 걔. 자, 여기도 이제 걔 뭐 이런 식으로 추임새처럼 한번 넣어주면 조금 더 편리해. 물론 안 넣어도 뭐 이해할 수 있으면 상관없고. 자, 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was taken, 실려갔다는 얘기죠. 어디로? 병원으로. take는 원래 이제 데려가다인데 지금 병원에 이제 데려가진 거니까 실려갔다 이 정도로 역시 부드럽게 바꿔서 해석하면 좋겠죠. 선생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금방금방 되나요? 저는 잘 안 되는데요. 당연히 처음엔 잘 안 되죠. 저는 지금까지 읽은 그 영어 문장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자, 여러분들보다 이제 조금 오래 살았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이 쌓였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유연하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독해를 잘하려면 많이 읽어야 돼. 제가 아는 독해 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이 정확하게. 물론 문제 푸는 뭐 유형별 풀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독해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뭐 시간 부족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해석이 잘 돼봐. 그 시간이 부족한가? 보세요. 해석 잘하면 그냥 쭉쭉 읽고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 어때? 딱 읽고 무슨 말이지? 이 생각하는 순간 이미 5초 10초가 지나가. 그리고 또 이제 뭔 말인지 모르니까 또 읽어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해석 잘하는 애는 이미 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이미 읽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시간 차이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석을 가장 이제
해석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독해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읽어야 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부분의 제안들인데요. 자, 이번에는 얘도 동사가 아닙니다. PP입니다. 만들어진이에요. 그 회의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제안들, 자, 뭐였다? 쓸모가 없었다. practical, 뭐 실용적인 쓸모 있는인데 여기서는 나시니까 쓸모 없었다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수의 그 중요한 tasks 하면 이제 뭐 일들, 뭐 과업들, 뭐 이 정도 뜻이죠. vital하면 뭐 중요한 그런 뜻입니다. number of는 많은 아시죠? 그래서 다수의 중요한 그런 과업들인데, 자, carried 역시 PP야.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보여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중요한 과업들인데 그게 어떤 과업들이야? 수행이 되는 과업들이죠. 뭐 하는 동안에? 잠자는 동안에 이제 수행이 되는 많은 중요한 과업들. 자, 그게 도와요. 뭘 도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리고 자, enable 동사, 피프, 목적어, 그 다음에 to function, 목적격, 보어. 자, 이 자리에 이제 투부정사 하는데 그때 이 동사 뭘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만들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만들어줄 수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의 가장 최선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많은 중요한 과업들, 그게 어떤 거냐면 수행이 되는 건데 잠자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대요. 뭐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여기서 이제 마칠 거고, 항상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지만 복습 꼭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숙제할 때 지문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배웠던 거 좀 적용하면서, 항상 이제 배웠던 걸 적용해야 실력이 들지. 그렇지 않니? 수업은 딱 듣고 나 수업 다 들었다, 공부 다 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수업 듣는 거는 공부한 게 아니야. 이 지식은 어디까지야? 내 지식이지 너네 지식이 아닌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 지식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머리통을 깨야 돼?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잔소리 같았는데 꼰대 같았나? 모르겠어요.